ご指摘の4カ国はそれぞれトランプにとって非常に重要なパートナーでありますけれども、一概に申し上げることは差し控えています。네, 저희 지금 두 패널 박지원 의원과 이 전 장관 모두 청와대 오랜 경험이 있잖아요. 먼저 대략 한 15분간 한미 정상 통화를 했다고 그래요. 우선 어떻게 하는지 잠시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저희가 이야기 좀 이어갈게요. 비서실장. 예, 한미 정상이 통화를 할 때는 사전에 무슨 말씀을 하실 건가 조율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결론도 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정상이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 확인.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실수를 원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다 원고를 씁니다. 안녕하십니까? 클린턴 대통령 각하. 그럼 저기서 뭐라고 답변한다.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시나리오를 가지고 합의된 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들이 보통 회담하면 이렇게 전화기 이렇게 들잖아요. 휴대폰이 네. 아니고요. 네. 그럼 전화기 속에서 그러면 미국 상대방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리고 또 통역 목소리가 들리고 말하나요? 전화기가 저쪽에서도 들려오면 그쪽도 그렇지만 우리는 두 개죠. 대통령과 통화하는 내용이고 그 같은 선에서 통역이 예. 얘기해 주는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자 전화죠. 아, 예. 그쪽 두 분, 이쪽 두 분. 그렇다면요, 지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G7의 그 4개 국가를 포함시킨다는 제안을 한 것을 공개한 이후에 대통령이 한미 정상 통화를 해서 이렇게 흔쾌히 받아들인 것이 정말 정광석화 같이 빨랐어요. 예, 전 그건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예. 그건 G7의 옵서버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4개나 몇 개 국가를 더 추가해서 G11이나 G12로 해서 코리아도 참석해달라 이런 이야기니까 그렇지 않고 옵서버로 참석한다 하더라도 저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즉각 통화를 해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네. 밝힌 거는 저는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요, 예. 저희가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게 혹시 그 의장국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한번 참석해 보세요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식 멤버가 되는 건지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기존의 G7은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 정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G11이나 G20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데 문 대통령 생각은 어떠시냐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G7 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G7 체제의 전환에 공감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 등 4개국을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답했습니다. 만약 추진되고 있는 일정대로 연말에 문 대통령의 방미가 성사된다면 이는 G7의 옵서버 자격으로 가는 일회용이고 일시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G11 또는 G12라는 새로운 국제 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예, 박지원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옵서버가 되더라도 가셔야 되고 네. 그런데 G11, G12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은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굉장히 쾌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네. 저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 미국의 흑인 폭동도 문제가 되지만은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은 G11이건 G12건 친미 불락을 경제로 만들자.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났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랑이든 소입니다.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외교적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서 잘 해주셔야 된다. 그러나 굉장히 좋은 일이고 이건 쾌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 이번에 올 하반기쯤에 지금 방안을 좀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한중 양국 간에.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눈치 보고 안 갈 일이 아니고 네. 저는 이거 별개로 선을 그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G11이나 G12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G7에 옵서보러 가는 것도 저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그러나 그것과 중국이 그 문제에 대해서 뭐 한국과 언짢아하거나 사이가 안 좋거나 이거는 다른 채널로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네. 중국을 염두에 두고 거기 안 간다고 하는 건 옳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아주 잘했다고 봐요. 그 중국도 큰 국가인데 뭐 째째하게 한국이 그 미국 초청하는데 갔다고 그래서 뭐 한국과 외교 관계에 뭐 흠이고 이런 짓은 안 할 겁니다. 아하. 지금 말씀은 시진핑 주석이 방안을 할까? 그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트럼프 제안 G11, G12에 대해서 불편할 겁니다. 예. 그런다고 시진핑 주석이 약속된 방안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 겁니다. 예. 오는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총체적으로 외교 전략을 잘 짜서 참 나쁜 말로 줄타기를 잘해야 된다. 이것이 국익입니다. 예. 외교의 제일 큰 것은 국익입니다. 최근에 뭐 성주기제 사드 장비도 좀 뭐 교체했다. 최근에 며칠 전에 교체했고요. 그것도 이제 중국이 조금 불편해할 수도 있거나 중국에서 입장을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국익 위주로 작전을 짜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우리는 한중 관계가 좋아야만이 남북 관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는 뭐 좀 작은 나라니까 상대적으로 국익을 우선해서 외교를 하지만은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일일이 뭐 이렇게 다툼을 여지를 주는 게 아니라 가게도 중국은 우리를 포용해서 안으려고 할 거예요. 네. 중국의 전략은.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뭐 금년 하반기에 오기로 약속을 했다면 난 그건 지키리라고 봅니다. 지키라고 보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제 뭐 이제 줄타기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나 결국은 국익 우선으로 미국에도 당당하고 중국에도 당당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어느 한 나라 때문에 어느 한 나라에 뭐 좀 약간 알겠습니다. 접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건 좋지 않죠. 예. 그러나 알겠습니다. 중국도 우리나라에 가야 하는 것은 무자비하게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중국의 중화 사상이 뭡니까? 천상천하의 유화 독존네. 네. 그래서 이거 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외교가 필요한 때입니다. 예, G20에서 G11, 12까지 가게 되면요. 또 대한민국 위상이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협상력의 레버리지도 생길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네,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 오후 1시 5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